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부동산 컨텐츠 대왕부동산TV의 제동식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영상은 주택과 세금 4강 시간으로 종부세 세금 폭탄입니다. 종부세 관련 주택수 계산, 1세대 1주택, 상속주택, 세액공제, 부부 공동명의, 동거봉양 합가에 대한 내용을 Q&A 방식으로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주부터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이 시작되었는데요. 종부세 대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종부세 또한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이번 시간에 설명드린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종부세 절세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첫 번째 질문인데요. 국내에 보유 중인 주택의 6월 1일 현재 공시가격이 20억 원인 경우에 이 당해주택 종부세 과세 표준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고요. 이 주택은 재산세 25% 감면이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재산세가 감면된 주택의 종부세 공시가격을 먼저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올해 공시가격이 20억 원이라면 이 20억 원에서 감면된 부분 5억이죠. 20억 원의 25% 5억 원을 빼면 15억 원이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입니다. 그렇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은 일반적일 경우에는 이 공시가격에서 인별공제 6억 원을 빼고 거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95%를 곱하면 8억 5,500만 원이 나오고요. 1세대 1주택자라면 공시가격 15억 원에서 인별공제 9억 원을 빼고 거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95%를 곱하면 5억 7천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올해는 95%인데요. 내년에는 100%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과세 표준이 더 이상 공시가격에 비해서 줄어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과세 표준을 구했다면 종부세액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 표준에 해당되는 세율을 곱하면 그게 바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감면된 부분을 뺀 금액이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이 됩니다. 이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에 인별공제를 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면 과세 표준이 나오고 이 과세 표준의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이 주택수 계산 방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4강의 가장 핵심이 이 주택수인데요. 주택수 계산 방법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과세 기준일, 이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재산세하고 동일하고요. 과세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주택수 및 조정대상 지역 지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주택수가 몇 개였고 6월 1일 날 조정대상 지역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6월 1일 이후에 주택수가 변동이 되었거나 또는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가 됐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별보유 주택수를 판정합니다. 이 주택수는 세대원 전체를 합산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개인별 주택수를 판정을 하는데요.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이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면 인별보유 주택수 판정에서 2주택자 이상으로 되겠죠. 그렇다면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부세 면에서는 단독명의가 유리합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자 주택수는 이 세대원 전체를 판정을 합니다. 원칙은 인별보유 주택수를 판정을 하는데요. 1세대 1주택자 주택수를 판정을 할 때는 세대원 전체를 판정한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이 합산배제 적용 물건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다음 설명을 들으시는데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다음은 1세대 1주택과 이 세율 적용 주택수 판정 사례입니다. 한번 사례를 볼까요? 총 6가지 사례인데요. 첫 번째 사례는 본인이 조정지역에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고
비조정지역에 부속 토지를 하나 가지고 있다면 주택수는 1주택으로 봅니다. 1세대 1주택 대상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사례는 본인이 조정지역에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고 합산 배제되는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다면 이때도 1주택에 해당이 되고요. 1세대 1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사례는 조정지역에 주택을 2개를 가지고 있고 비조정지역에 부속 토지를 가지고 있고 합산 배제되는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총 3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그 네 번째 사례는 이 조정지역에 부속 토지만 2개를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는 조정지역의 2주택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중과 대상이 되겠죠. 다섯 번째 사례는 본인이 조정지역에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고 배우자가 주택을 2개를 가지고 있다면 이때는 본인은 1주택이고 배우자는 2주택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사례인데요. 본인은 주택의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고 배우자가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이때 주택수는 각각 1주택인 겁니다. 그리고 이 1세대 1주택 여부는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가지고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사례, 본인이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고 합산 배제되는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이 사례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2번 사례인 경우에는 이 본인이 조정대상 지역 주택에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를 해야만 1세대 1주택 적용을 해준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지역에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고 합산 배제되는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집에서 살지 않고 세를 줬다라고 하면 1세대 1주택자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합산 배제되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금 이 내용을 꼭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6번 사례, 이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대해서 1주택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내용은 뒤에 자세히 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공동으로 소유한 상속주택에 대한 주택수 판단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렇게 됩니다. 상속주택에 대한 주택수 판단은 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세 기준일 현재 상속주택에 대한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그리고 이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이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일 때는 세율 적용을 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지분율 20%,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이렇게 되면 주택수에서 제외된다라고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주택수에서는 제외되지만 이 종부세 계산을 할 때는 상속주택 공시가격 중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 과세표준에 합산됩니다. 그리고 지분으로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1세대 1주택 판단을 할 때는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다른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고 상속주택의 지분 20% 이하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의 특례 적용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상속주택에 대한 이 주택수 판단이 여기저기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1강에서 말씀드렸던 이 취득세 계산을 할 때 상속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답을 해드렸죠. 5년 이내에는 소유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그랬죠. 이것은 취득세 계산할 때 5년 이내에는 상속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와 종부세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상속주택 주택수와 혼돈하지 않길 바랍니다. 다음은 5번째 질문입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는 재산세액이 실제 납부한 재산세액보다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렇습니다. 종부세 계산할 때 중복분 재산세를 공제를 하는데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겁니다. 주택 전체에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에서 종부세의 과세표준 금액에 상당하는 이 재산세만을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실제 납부한 재산세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작겠죠.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복된 재산세를 빼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재산세와 동시에 부과되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이 공제하는 재산세액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순수 재산세액만
공제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번째 질문입니다. 1세대 1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알아놓으셔야 되는데요. 이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종부세에 적용하는 이 세부담 상한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이 세액공제는 이렇습니다. 이 연령별 공제와 보유기간별 공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은 만 60세 이상이 되면 20%, 65세 이상이면 30%, 70세 이상이면 40%. 그래서 2, 3, 4로 외워놓으시면 되겠는데요. 어쨌든 연령은 만 60세 이상부터 적용이 된다. 그리고 이 보유기간 공제, 장기보유 공제인데요. 5년 이상 보유를 하게 되면 20%, 10년 이상이면 40%, 15년 이상이면 50%의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2, 4, 5, 연령별 공제는 2, 3, 4, 보유기간별 공제는 2, 4, 5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되고요. 이 두 가지를 합한 최대 공제 한도는 80%입니다. 이 70세 이상이고 15년 이상이면 원래는 두 개 합하면 90%인데요. 그게 아니고 80%를 적용해준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부담 상한 비율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150%입니다. 3주택 이상자 및 조정지역의 2주택자는 300%의 세부담 상한 비율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재산세 세부담 상한 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는 105%, 110%, 130%라고 하는 이 공시가격별로 세부담 상한 비율이 있었죠. 그리고 종부세액의 150%, 300%가 아니고요. 이렇습니다. 직전 연도 총세액입니다. 그래서 세부담 상한 적용 전에 재산세액과 종부세액을 합한 금액의 세부담 상한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해당 연도 총세액도 이 세부담 상한 적용 후에 실제 부과가 된 재산세액과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까지 적용한 이 종부세액 두 가지를 합한 금액으로 해당 연도 총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다음은 7번째입니다. 1세대 1주택자란 누구이고 이 주택수 판단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렇습니다. 국내에 거주자인 비거주자도 있죠. 이 거주자인 세대원 중 한 명만 재산세 과세 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에 1세대 1주택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라고 하면 신청에 의해서 1세대 1주택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택수의 판단은 상속주택이라든지 농어촌 주택, 지분만 소유하고 있는 주택, 그리고 이 주택의 부속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재산세 납부 대상이며 이 모두가 다 종부세 계산할 때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단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 토지를 갖고 있다고 하면 그때는 1세대 1주택자 적용이 가능한데요. 만약 본인이 1주택을 가지고 있고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 토지를 갖고 있을 때는 1세대 1주택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세대원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혼돈하고 계시는데요. 8번째, 1세대 1주택 적용 사례 10가지와 이 사례별 공제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10가지 사례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 하나하나 천천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첫 번째 사례인데요. 본인이 일반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을 때는 당연히 1세대 1주택자이죠. 그래서 본인의 공제 금액은 9억 원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본인이 일반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고 배우자가 일반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을 때 이때는 1세대 1주택자 아니죠. 공제 금액은 본인은 6억, 배우자 6억, 각각 6억씩 적용이 됩니다. 세 번째 사례는 본인이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1세대 1주택 맞습니다. 그리고 9억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네 번째 사례는요. 본인이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고 배우자가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부부 공동명의인 거죠. 이럴 때는 1세대 1주택 적용이 선택한 사람에게 한해서는 가능합니다.
만약 선택하지 않았다면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6억 원씩 공제가 되고요. 만약 1세대 1주택을 선택했다면 공제 금액은 9억 원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사례입니다. 본인이 1주택을 가지고 있고 배우자가 부속 토지를 가지고 있을 때 이때는 어떻게 되는지, 이 부속 토지를 본인이 아닌 세대원이 가지고 있을 때는 안 된다고 그랬죠. 1세대 1주택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각각 6억 원씩 공제가 됩니다. 여섯 번째 사례는 본인이 부속 토지만을 2개를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는 1세대 1주택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공제 금액은 6억 원입니다. 일곱 번째 사례는 본인이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 토지를 가지고 있을 때 그때는 1세대 1주택 적용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공제 금액은 9억 원입니다. 여덟 번째 사례는 본인이 주택을 2개를 가지고 있고 다른 주택의 부속 토지를 하나 가지고 있을 때는 3주택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공제 금액은 6억 원입니다. 아홉 번째 사례는 본인이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고 임대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을 때 이 임대주택은 중과 배제되는 주택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럴 때 1세대 1주택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공제 금액은 9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10번째 사례는 본인이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고 배우자가 중과 배제되는 임대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을 때 이때는 1세대 1주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공제 금액은 9억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9번 사례와 10번 사례,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주택에서 주민등록과 거주를 하고 있어야만 1세대 1주택 적용을 해준다라고 그랬죠. 자,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총 10가지 사례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화면을 잠시 멈춰놓고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사례입니다. 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특례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작년까지는 말이 많았었는데요. 올해 다행스럽게 새롭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 특례 내용은 9억 원 기본공제를 해주고 거기에 따른 이 세액공제, 고령자 공제 및 장기보유 공제를 해주도록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신청자에 한해서 이렇게 되는데요. 납세 의무자는 부부 중에 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 의무자인데요. 만약에 동일하다면 둘 중에 아무나 선택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이 고령자 공제가 있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분이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게 유리하겠죠. 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납세 의무자의 주택 보유 및 연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하죠. 그리고 이 신청은 최초 신청 이후에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추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신청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인데요. 이때가 바로 이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기간과 동일한 기간에 부부 공동명의를 각각 계산할지 아니면 1세대 1주택자를 적용할지를 사전에 어떤 게 더 유리한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보고 이 신청 기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10번째 질문입니다. 이 동고봉양 합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1세대 1주택을 적용받는 상태에서 주택을 소유한 부친을 봉양하기 위해 합가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고봉양 합가는 합가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각각 1세대로 1세대 1주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합가 당시에는 만 60세가 안 되었는데 합가한 후에 과세 기준일 현재 만 60세가 도달하는 경우에는 합가한 날로부터 10년 기간 중에 60세 이상인 기간 동안만 각각 1세대로 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고 합가를 해야만 하는 분들은 이 규정을 정확하게 알아놓으시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1번째 질문입니다. 이 실제 거주를 달리하고 있는 이 미혼 자녀는 별도 세대로 인정이 되나요?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종부세는 원칙이 인별과세라고 그랬죠? 하지만 1세대 1주택자를 따질 때는 세대를 합합니다. 그래서 이 11번째 질문 내용을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원칙은 미혼 자녀는 별도 세대로 인정이 안 됩니다. 하지만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의 연령이 만 30세가 넘었다거나 아니면 혼인한 후에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이혼한 경우에도 별도 세대로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소득세법상 소득이 중위소득 40%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 세대로 인정이 되는데 2021년도 1인 가구 중위소득 40%에 해당되는 금액은 73만 1132원 이상으로 소유주택 관리 및 독립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 세대로 인정이 됩니다. 단 미성년자는 제외이고요. 그래서 1세대 1주택자 판정을 할 때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기준의 자녀분이 있다고 하면 별도 세대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1강부터 3강도 시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시간 내셔서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콘텐츠를 올리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